자, 현재 이번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이제 스타트가 이제 11번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수능이 점점 쉬워진다면, 근데 변별력을 갖추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문제라기보다는 쉬운 수능. 그런데 만약에 and 변별력을 갖춘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갖추는 방법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번 시간에 했던 것까지 잘 정리해주면 첫 번째, 현재 조건문을 감춘다. 조건문 감추기. 그래서 수치오와 성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내가 값이 얼마다, 현재 요식은 뭐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은 누구나 다 쉽게 찾을 수 있잖아.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상학함수 중에서 이제 각도 같은 경우를 감췄을 때 학생들이 그 각도를 확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문장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통한 이 식정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건 지난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조금 더 어렵게 나가자라고 하면 바로 두 번째는 교과서 외 과정이 나오는 거야. 교과서 외 과정. 우리가 알고는 이제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겠지만 그 수원, 수투 선택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배운 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수학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상하, 요거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많이 당황스럽죠. 왜냐면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라고 할 거야. 왜냐면 수원과 수투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배우는 수학 원의 과정과 수투 과정의 연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조건문들을 제시한다면 이제 고3이 돼서 푸는 문제들은 종합적인 지식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은 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수학이나 수학상하의 문장을 통해서 이제 수원과 수투를 질문해 보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이 중학수학, 그 다음에 이것이 수학상하를 가지고 이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요거를 우리가 수원이나 수투의 과정의 기준을 삼아서 얘를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줘야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요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잘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살짝 화면 보면은 요게 3차 다항식이야. 그러니까 식으로 따지면 3차 다항식인 거고 함수로 한다면 3차 함수가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fx에 대하여 현재 이것은 fx 더하기 3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또 하나가 fx-5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뜻이죠. 그럼 살짝 와서 적어본다면 첫 번째, fx 플러스 3은 기본적으로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다음에 이 해석이 뭐지?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x-1의 제곱은 다른 개념으로 하면은 중근 아닐까? 이게 되는 거야. 중근.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중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이 식을 이제 방정식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야. 그럼 방정식으로 바꾸게 된다면 결국 fx 플러스 3 이퀄 0인데 이때 당시에 현재 x가 1이라는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함수로 바꿔준다면,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살짝 바꿔주면 fx 이퀄 마이너스 3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 바로 이렇게 현재 x가 1에서 중근을 갖는다 이런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y는 fx가 있고 현재 y는 마이너스 3인데 현재 이 상황에서는 x가 1에서 현재 뭐한다? 현재 접한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중근이니까. 이런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의 개형은 기본적으로 이런 개형,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접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고, 접한다는 것은 결국 미분값이 0이기 때문에 이런 값, 아니면 여기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옵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x가 1이라는 게 여기냐 선택해와라 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 현재 fx,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는 것은 마이너스 5는 x 플러스 3에서 중근을 갖는다
접한다. 이제 x 플러스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건 다항식 개념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것도 하나의 중근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방정식 개념 바꾼다면 fx-5가 0인데 요게 x가 1에 마이너스 3에서 중근을 갖는다라는 옵션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함수로 바꿔준다면 fx = 5인데 이게 x는 마이너스 3에서 접한다. 이런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는 y는 fx하고 y는 5와의 관계가 x는 마이너스 3에서 접한다. 현재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나는 현재 여기도 접해야 되고 여기서도 접해야 돼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접하는 상황이 두 군데. 그렇다면 그림 자체는 바로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이 상황도 있고 이 상황도 있는데 정확히 최고치의 개수 모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접하는 선이 두 군데가 나온다. 접하는 선이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올 거야. 근데 하나는 y는 5고 하나는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5를 쓸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쓸 거야. 이게 적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5에 접할 때 이 위치가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접할 때는 x가 1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x가 1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말이 성립할 수 없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가볍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 대신에 여기서는 5에 접할 때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3. 여기가 기본적으로 1. 이렇게 되면은 말이 성립한다. 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y는 fx다라는 걸 알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는 함수의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요걸 하나 잡겠다라고 한다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현재 어디서 마이너스 3에 접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근만 만들 수 있다면 찾을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여기가 보면 우리가 보는 3차함수 비례관계. 그래서 중근이니까 여기서 비례관계 설명할 때는 중근이면 2, 그 다음에 여기는 1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현재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면 현재 몇 칸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이죠. x 플러스 2다. 살짝만 지울게요. 이렇게. 여기가 2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설명해 준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3칸이란 말이야. 3을 2등분 해주면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1에서 2분의 3만큼 더 간다면 여기는 얼마 나올까? 그러면 2분의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2분의 3을 두 번 갔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 그럼 여기도 2분의 3.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3은 2분의 5. 그에 따라서 fx의 식을 만든다면 현재 마이너스 2에서 나는 중근을 가질 거고 그리고 하나는 또 하나의 근은 2분의 5다. 이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때 당시 함수값은 5야. 그럼 최고차 계수는 나도 몰라.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a 값을 구해야겠죠. 그럼 a 값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값은 바로 요거. 바로 f1이라는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걸 이용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f1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a 곱하기 9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5. 이것은 얼마 나온다? 바로 마이너스 3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정리해주는 순간 요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27a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8이다. 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a라는 것은 27분의 2에다가 8을 곱한다. 양쪽에 있는 마이너스 8을 제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이것은 a가 27분의 16이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의 식을 이제 완벽하게 구했다. fx는 27분의 16,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플러스 5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야. 어렵지 않죠? 다만 이제 상대방이 주는 조건문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줘서 학생들이 이걸 함수로 변환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했던 건 이 키워드에서 가장 핵심은 현재 이 내용이 뭐지 하면은 바로 fx, 함수라는 거야. 그럼 함수는 뭐 되지? 수원과 수투 중에서 수원에는 당연히 지수로그 함수하고 뭐가 있어요? 삼각함수가 있지만 여기는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배제. 그러면 전부 다 수투의 과정이구나. 아까 설명했듯이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수투의 과정인 함수 쪽에 있는 극한 미분 적분으로 바꾸겠다는 메시지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채로 문제를 봐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상대방이 주는 옵션을 하나하나 따라가되 이게 함수로서는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될까라는 생각을 꼭 가진 채 지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f-2하고 fx로 둘러싸인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f-2가 뭐지? 라고 해보니까 여기가 바로 뭐야? f-2지. 여기가 바로 y는 f-2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요 y는 5예요. 그러니까 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라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할 때는 가볍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통해서 문제를 풉시다. 현재 이 함수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3 곱하기 4. 그 다음에 두 개의 교점 얼마야? 그러면 2분의 5하고 마이너스 2. 그러면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것에 대한 4승이야.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 바로 27분의 26에 대한, 27분의 16에 대한 절대값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여기는 27분의 16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2분의 9야. 이거에 대한 4승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분의 9니까 여기는 2의 4승. 여긴 3의 제곱이니까 3의 8승.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얘랑 지워질 거고요. 3의 3승이니까 지워버리면 3의 5승. 즉 12분의 243이야 라는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고 한 번 더 약분하겠다라고 하면 3, 4, 12. 그 다음에 여기는 81이야 라는 정답을 최종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4분의 81.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11번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 있고요. 아마 올해 수능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 또한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면서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